시에라리온 폐허 속에서 65세 한국인 교사 지은 선생님은 고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된 열정 가득한 3살 청년 에제키엘. 말라리아가 생명을 위협하고 나이와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사랑을 가로막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경도 세대도 넘어서는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 이제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민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은 선생님은 지금 65세, 부산에서 영어 교사로 오래 일하고 올해 막 은퇴하셨어요. 트로피컬한 햇볕이 내리쬐는 룽기 공항에 내리자마자 반쯤 무너진 건물들과 맨발로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벚꽃 그림이 새겨진 캐리어를 끌며 자원봉사단을 따라가던 지은 선생님, 설렘 반, 걱정 반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과연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의 집으로 가는 길은 붉은 흙먼지가 쌓인 골목과 벽이 군데군데 사가 내린 벽돌담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은 선생님은 손 수수놓은 국화 문양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어디서든 고향의 향기를 잊지 말라던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죠. 곧 구조본부 앞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원심리상담 전문가 지은 선생님. 민수가 곁에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지은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박은 자글자글한 눈과 주름이 반짝였습니다. 부산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맑은 눈망울이었죠. 잠깐의 인사 후 민수가 지은 선생님을 공동시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맨발로 쪼그려 앉아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붙잡고 있는 전쟁 고아 아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때 에제키엘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프리타운 대학교 졸업 후 줄곧 이곳에서 일해온 서늘하지만 따스함이 공존하는 눈빛의 30세 청년. 아이가 과자 봉지를 열지 못해 엉엉 우는 모습을 조용히 달래고 있던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은 선생님 역시 그가 품은 묵직한 진심을 단번에 알아챘죠. 그날 아침 지은 선생님은 꿈을 그려요 라는 주제로 아이들 그림 그리기 수업을 맡았습니다. 하얀 도화지와 크레파스, 가족을 그려요, 집을 그려요, 너의 꿈을 그려요 라는 따뜻한 멘트가 남한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눈망울로 집중했어요. 에제키엘은 옆에서 날개를 그려주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고는 내 그림이, 내 미래가 높이 날아오를 거야 라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 손길과 시선에 지은 선생님은 오래전 부산 교회에서 가난한 아이들 가르치던 때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설렘이 가슴 한구석을 두근거리게 했죠. 그린 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운동장으로 달려나갔고 지은 선생님과 에제키엘은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 선생님은 버려진 물감 자국을 닦아내고 에제키엘은 종이 조각을 모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 선생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날 지은 선생님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심리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나에게 한국이란이라는 주제로 한가위와 송편, 동지팥죽, 반짝이는 등불 아래서 그리운 고향 같은 시조를 들려주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 눈망울로 지은 선생님의 말을 따라 에일이랑 멜로디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에제키엘은 지은 선생님에게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지은 선생님의 공감 능력에 감탄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밝은 한복 저고리와 구름 무늬 실크 스카프에서 전해지는 포근함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동료를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살며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자갈길을 지나 루울라 언덕 아래 외진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통나무 오두막과 재생 타이어 울타리, 토종 닭이 우는 고요한 풍경 속에서 아이들이 낡은 우물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이 도착하자 아이들은 지은 이모, 에제키엘 삼촌,
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아이들이 붙여준 사랑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민수는 말했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지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곳 아이들의 상처를 꿰뚫어 보는 듯했어요. 에제키엘은 미소 지으며 쌀가마를 나눠주었고 물 한 병을 건네는 그의 눈에는 따뜻한 자애가 가득했죠. 지은 선생님도 그 모습을 보며 이 감정이 나이와 인종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온 둘은 민수가 준비한 한국의 귀리차를 앞에 두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지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고향의 숨결 같은 부드러운 맛이에요. 에제키엘은 잔을 들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가리 선생님, 어떻게 이 향을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죠? 하고 감탄했어요. 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질문이 맴돌았죠. 지은 선생님의 서울 가족은 이 사랑을 과연 이해해줄까? 이곳 공동체는 피부색과 세대를 초월한 이들의 관계를 받아들일까?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 선생님은 파란 잉크로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고아 아이들에게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나와 아이들을 이어준 그분께도 사랑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덮고 옆에 놓인 한국 전통 종이부채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시에라리온의 밤 공기 사이로 이국의 이슬과 따스한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프리타운 초입에서 시작된 여정은 지은 선생님과 에제키엘이 일상의 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치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 주세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한영 이중 언어 동화 읽기 시간을 열었어요. 지은 언니가 손에 코탐과 추거이 책을 들고 첫 문장을 부드럽게 읊었죠. 옛날에 아래에 앉아있던 에제키엘이 한 문장씩 영어로 옮겼어요. Once upon a time. 고구마 깎기 장면에 이르자 할머니 선생님이 서툴게 칼질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깎던 지은 언니를 보고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지은 언니의 눈빛이 반짝이며 얼굴이 10살은 어려진 듯했죠. 민수는 말했어요. 지은 언니가 한코니아 버드나무 얘기할 때 눈가가 촉촉해지더라. 고향 생각 나셨나 봐요. 늘 씩씩하신데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시진 않았던 거예요. 읽기 시간이 끝나고 모두도 놀이방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보드게임, 자동차 장난감, 인형, 그리고 야자잎으로 만든 소품들이 있었죠. 에제키엘이 낡은 한복 조각을 활용해 천 조각 인형을 만드는 워크숍을 제안했어요. 플라스틱 대신 한복천을 재활용하자고요. 지은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입지 못하는 한복 몇 벌이 있어. 우리 희망 인형으로 만들어보자. 결의에 찬 눈빛을 주고받고 에제키엘은 작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 워크숍의 투자 금액은 사랑입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빨강, 파랑, 노랑 한복 1000조각을 햇볕에 펼쳐 놓았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조각을 찢고 바느질에 인형 몸통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은 언니는 한 땀 한 땀 천천히 설명하며 손이 조금 떨려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바늘땀은 고르게, 끊어지지 않는 희망처럼. 에제키엘은 실과 바늘을 건네주며 아이 머리 위로 살짝 젖힌 머리카락을 다듬어 주었어요. 천천히 해, 바늘에 찔리지 않게.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색색의 인형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옆 마을 아낙네들이 다가와 그들을 전통 혼례에 초대했어요. 척박한 생활 속 드문 기회였죠. 흥겨운 젬베 북소리에 화려한 켄테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나무 주위를 돌며 춤을 췄어요. 에제키엘이 지은 언니에게 물었어요. 같이 갈래요? 진흙 묻은 한복을 잠시 바라보던 지은 언니가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순간을 놓칠 순 없죠. 둘은 원무, 웬무에 합류했고 눈빛이 몇 번 마주칠 때마다 나이와 문화의 장벽이 부드럽게 허물어졌어요. 흙바닥 위에서 지은 언니는 젬베 리듬에 맞춰 살론의 전통 춤 동작을 배웠어요. 따뜻한 시에라리온 사람들의 품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포근해졌죠. 에제키엘은 길가 야생 흰 꽃을 꺾어 지은 언니의 은빛 머리에 꽂으며 속삭였어요. 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심 어린 그의 눈빛에 지은 언니는 마치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저녁 그들은 발코니에서 바다 내음을 맡으며 함께 휴식했어요. 지은 언니는 한국의 어느 추석 밤 손녀와 달맞이하며 연등을 날렸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에제키엘은 시에라리온 풍요제 때 대추야자 나무를 세우고 장식하던 풍습을 이야기했죠. 다른 듯 닮은 두 이야기는 재회와 희망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민수는 보안 카메라 너머로 지켜봤어요. 지은 언니는 평화롭게 한숨 쉬시고 에제키엘 눈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가득했어요. 두 분이 마치 서로의 반쪽을 찾은 것처럼 보였죠. 잠들기 전 지은 언니는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이 낯선 땅에서 춤과 희망 인형 속에 기쁨을 찾았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청년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나이와 피부색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걸, 용기 있는 두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에제키엘도 작은 수첩에 적었죠.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언니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워요. 흰 꽃을 꽂아드릴 때 깨달았어요. 난 이분 곁에 머물고 싶다고. 첫날의 달콤한 나날이 흐르자 희망의 집에는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이 막은 북소리 가득한 아침으로 시작됐지만 지은 언니 마음속엔 새로운 고민이 일어났죠. 서울에서 걸려오는 전화벨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민수가 전했어요. 어머니, 김 할머님이 평소보다 더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먼 타국으로 떠나 젊은 남자와 어울린다며 나이에 걸맞지 않다고 하셨어요. 지은 언니는 사무실 구석에서 전화를 받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 85살이고 상대는 30살이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끝까지 듣고는 작게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은 언니는 사진 속 아이들과 에제키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랑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유아들을 위한 사명이기도 함을 떠올리며요.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선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고아 아이들의 몇몇 부모들은 속삭였죠. 자성금을 빌미로 로맨스를 즐기는 거 아니냐. 이 소리에 에제키엘 어깨가 떨렸어요. 이곳은 문화 장벽을 넘기엔 아직 너무 험난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죽 나눠주는 일을 마친 뒤 에제키엘과 지은 언니는 아이사투 관장님에게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관장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도주의를 실천합니다. 개인 감정이 조직의 명성을 해쳐선 안 돼요. 스캔들은 피해야 해요. 에제키엘은 위원들 앞에 섰어요. 손을 꼭 쥐며 말했죠. 제 책임입니다. 지은 언니는 제가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에요. 지은 언니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일에 지장 주고 싶지 않지만 이 감정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회의실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관장님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일과 개인의 영역은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해요. 에제키엘은 안도의 숨을, 지은 언니는 결이 어린 속삭임을 남겼어요. 이해했어요. 이 일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어요. 점심 무렵 그들은 판구마 마을로 향했어요. 전통 직조 공방을 운영하는 마리아투 아주머니를 만났죠. 일부 여성들은 지은 언니를 피해 눈길을 피했지만 인사하며 손을 잡자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아직 편견이 많아요. 지은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행동으로 증명할게요. 센터로 돌아온 뒤 지은 언니는 민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너무 불안해. 35살 차이, 피부색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걸까? 민수가 화면 너머로 안아주듯 대답했어요. 언니는 잘하고 있어. 언니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에제키엘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어. 계속 용기 내요. 그날 오후 그들은 다시 고아 아이들이 사는 초가집들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사이 에제키엘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종이 꽃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꽃을 첫날 사진틀 옆에 놓으며 말했죠. 언니, 아이들이 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지은 언니 눈가가 이슬처럼 맺혔어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수록 그 책임감도 커져만 갔죠. 밤이 되고 창틈으로 은빛 달빛이 스미자 지은 언니와 에제키엘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어요. 에제키엘은 지은 언니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소중해져서 잃을까봐 두려워요. 지은 언니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우리가 서로 잃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게 할 순 없어. 민수가 단체 채팅에 보낸 사진들을 보며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선명히 전해졌어요. 이 사진들이 언니를 지켜줄 거예요. 한밤중에 그녀는 일기를 꺼내 이렇게 썼다. 오늘 일과와 사랑 사이의 경계가 켄테 배틀실만큼이나 얇게 느껴졌어. 서울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 동료들까지 날 외면했지만 난 여전히 에제키엘의 눈빛을 믿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에제키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폭풍이 몰아쳐도 전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 사랑 자체가 바로 희망이니까요. 그 후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들자 희망의 집 안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런데 시에라리온의 태양이 막 떠오른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비극이 밀려들었다. 카일라훈 교회 마을에서 맹렬한 말라리아가 창궐해 수많은 고아 아이들이 정신을 잃은 채 창문 없는 대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말했다. 그날 아침 지은 씨랑 에제키엘이 구급팀으로부터 긴급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들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고열의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빨리 말라리아 치료약이 필요합니다. 구호 요청이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죠. 지은은 잠시 멍해 있다가 곧장 진지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집어쓰고 가지꽃 자수가 수놓인 모자를 썼다. 그 모자는 지은의 조카가 서울 떠나기 전 직접 수놓은 선물이었다. 에제키엘은 흰 가운을 툭툭 털고 열고 있는 구급 가방을 챙기며 지은에게 속삭였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당신이 안심하도록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결연한 눈빛 속에도 걱정이 묻어났다. 만약 약이 제때 안 오면 더 많은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들은 곧바로 역할을 나눴다. 지은은 과거 협력했던 한국 자선단체에 급히 연락해 말라리아 치료제와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에제키엘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짐을 나를 작은 트럭 2대와 의료진 4명을 준비했다. 서울에서는 민수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으로 새벽까지 시에라리오니에서 쏟아지는 이메일 더미 속에서 지은이 책상에 푹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다. 말라리아 약 재고가 200명 분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에게 우선 투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민수는 답했다. 힘내요, 힘내요 언니. 제가 연락처 더 찾아볼게요. 작은 트럭 2대가 산악길을 덜컹덜컹 지나며 먼지투성이가 된 가운을 입은 채 마을들을 누볐다. 에제키엘은 가끔 한 아이에게 다가가 약을 건네며 속삭였다. 어서 힘내. 두려움에 잔뜩 떠는 얼굴이었지만 약이 스며들면서 점점 눈빛이 맑아져 마치 희망을 본 듯했다. 마포르키 임시 거처에 도착했을 땐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가장 웃음 많던 소녀 마리아마가 숨조차 겨우 쉬는 상태였다. 의사가 주사기를 준비하자 에제키엘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마리아마는 떨리는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한 경련이 일어나 모두 숨을 멈췄다. 주사 후 소녀는 정신을 잃었다. 고요 속에 고통이 묻어났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소녀가 깨어나 에제키엘과 지은을 멍하니 바라보다 간신히 미소 짓고 작게 말했다는 거다. 고마워요. 아줌마, 아저씨. 그 소박한 미소에 지은은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소녀 이마에 입맞춤하며 다독였다. 괜찮아. 우리 같이 싸우자. 에제키엘은 켄테 무늬 실크 손수건으로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울지 마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밤이 찾아오자 둘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다시 센터로 돌아왔다. 지은은 마지막 남은 약 꾸러미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울에 있는 가족 사진, 조카가 한복 입고 활짝 웃는 사진을
바라보다 눈물을 쏟았다. 왜 운명은 나를 이렇게도 시험만 하는 걸까? 에제키엘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과 의지는 우리를 이끌 거예요. 두 사람은 희망의 집 옥상에서 희망의 마음 모금 행사를 열기로 결심했다. 영어, 한국어, 크리오어, 시에라리오너로 된 대형 현수막을 걸고 지은은 말라리아 앓던 아이들과 회복된 아이들의 사진을 준비했다. 에제키엘은 구호 차량 여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스크린을 설치했다. 모금 행사는 오후 내내 이어졌다. 한국인들은 치료약, 마스크, 쌀국수, 선물 상자를, 지역 주민들은 흰 쌀, 고구마, 소액 지폐를 기부하며 줄지어 정성껏 봉투를 넣었다. 한 할머니는 런 동전 몇 개를, 대학생은 CD 지폐 몇 장을, 행인들은 지나가는 길에 아이들을 위해 절을 올렸다. 한가운데 민수가 영상 통화로 전했다. 언니, 보세요. 세상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많아요. 화면 속 지은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희망이 가득했다.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줄 줄이야. 모금액은 총 3,000천 CFA에 달해 5,000명분의 치료약을 추가 구매하고 의료진을 더 고용하며 정수기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규모였다. 에제키엘은 돈을 세며 눈가가 붉어졌다.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요.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약을 나눠주고 모기 퇴치 작업과 썩은 웅덩이 청소를 함께 했다. 아이들은 직접 모기 퇴치제를 들고 전통적인 맨대춤 라라 춤을 추며 스스로 참여했다. 젬베 드럼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생명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작업 중에 지은은 모기에 물려 붉은 발진이 생겼다. 에제키엘은 센터 정원에서 자란 님, 나무 씹을 바 그 위에 발라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인도적 위기는 임시병원이 응급병실 2칸을 추가하면서 막을 내렸다. 마지막 행사로 아이들 고아들이 줄을 지어 백신을 맞고 간호사들이 약을 나눠주었다. 지은이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선단체 와이파이로 아리랑 크리오어 버전이 흘러나왔다. 모두의 눈은 한 아프리카를 잇는 가사에 집중했다. 민수는 온라인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함께 인류애의 서사를 썼다. 편견과 폭풍을 넘어 지은과 에제키엘의 사랑은 잿더미 속에 피어나 아이들 마음속에 희망의 꽃을 피웠다. 해질녘 프리타운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 지은과 에제키엘은 임시 진료소 앞에 선 채 손을 맞잡고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고난에도 사랑과 용기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가장 값진 증거였다. 소나기가 지나면 땅은 은은한 흙내음을 풍기리라. 민수가 지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이튿날 아침, 시에라리온의 햇살이 희망의 집 천막 위로 다시 쨍하게 비칠 때 지은과 에제키엘은 모두 새로운 희망의 울림을 가슴에 느꼈다. 민수가 전해 들으니 이른 새벽에 지은은 한낮보다 먼저 눈을 뜨고 여린 리넨 원피스로 단장한 채 작은 식탁 앞에 다가가 한국식 현미차와 떡을 준비했다. 조카가 영상으로 외쳤다. 지은 아줌마, 저 떡 만들고 싶어요. 지은은 환히 웃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오늘은 희망의 부엌이야. 예쁜 떡 만드는 사람에겐 작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이 반죽을 만지작거리며 호기심 가득 몰두할 때 에제키엘은 옥상에 전시할 희망의 앨범을 준비했다. 구호 차량 사진부터 아이들과 춤추는 장면, 지은이 아이들을 이끄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걸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할 거예요. 정오가 되자 아이들은 옹기종기 둘러앉아 떡 만드는 법을 배웠다. 반죽에 라임잎을 살짝 섞으면 떡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마치 그 순간 희망이 살며시 그들의 가슴에 스며드는 듯했다. 에제키엘이 한 조각씩 떡을 들어 막 말라리아에서 회복된 작은 마리암에게 건네줬다. 마리아마는 눈을 반짝이며 이모, 삼촌, 고마워요. 어색한 감사합니다를 입에 올린 모습에 지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바로 이 순간의 교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오후가 되자 둘은 전시 공간을 정리하고 꾸밀 준비를 했다. LED 전구 줄을 늘어뜨리고 대형 인쇄 사진 사이사이에 한복과 켄테, 천으로 만든 인형을 꽂아 놓았다. 앞치마를 두른 인형들이 마치 환하게 웃으며 치마를 펼친 듯 아픔 속에도 웃음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에제키엘이 희망을 엮다 Weaving Hope라는 문구를 한글과 크리오어로 걸어놓고 지은에게 물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지은은 집더미 같은 액자 옆으로 살짝 돼 보이는 은빛 머리칼, 사진마다 따뜻하게 스며든 그들의 손길,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가슴속에 따뜻한 전류가 퍼지며 우리 정말 새로운 내일을 짜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전시의 밤이 밝아왔다.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참전용사, 소규모 상인들까지 모두 초대됐다. 전배 장단이 울려 퍼지고 마이크로 인사를 건넸다. Weaving Hope 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명이 켜지자 고단했던 얼굴들이 환하게 빛났다. 한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코코넛 나무 아래 엄마와 아이라는 사진, 즉 지은이 아이 아이사투를 품에 안은 장면 앞에 섰다.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와 눈물방울이 숙연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구석에 서 있던 민수는 속삭였다. 지은 언니가 한참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에제키엘을 쳐다보는데 두 사람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말로 다 못할 감동이었어. 에제키엘이 다가와 살포시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편견을 이겨냈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구했는지 몰라. 지은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낮게 답했다. 덕분에, 그리고 모두의 응원 덕분이에요. 전시가 끝나고 정리를 마친 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호숫가 가로등 불빛이 은은히 반짝이는 벤치에 에제키엘과 지은이 마주 앉았다. 에제키엘이 레몬 비삽 한 잔을 부어주며 속삭였다. 한국이 그리워. 지은은 잔을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조카들, 김치 냄새가 그립지만 여기서도 내 마음이 집을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바닷바람이 창틈을 스칠 때 지은은 일기를 꺼내 펜을 들었다. 희망을 되살린다는 건 단지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구하는 일이었다. 에제키엘과 함께 Weaving Hope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아갔다. 에제키엘은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사랑과 책임이 길을 이끌었고 우리는 시에라리온의 미래를 짜고 있다. 다음 날 새벽 프리타운 전체가 희망의 집을 축하하듯 잠시 멈춘 듯 했다. 중앙 텐트 위로 한국과 시에라리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며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음을 증명했다. 그날 아침 한국에서 온 65세의 지은 누나, 머리는 전통 방식으로 단정히 묶고 와 30세의 에제키엘이 희망의 집 확장 개소식 준비를 마쳤다. 민수는 말했다. 언니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은 처음 봤어. 한복을 고급 린넨 드레스로 재단했는데 여전히 우아한 한의 멋이 살아있더라. 서울에서 날아온 지은 가족이 눈시울을 붉혔다. 벽에 새겨진 새 기념비판에 한 영크리어로 적힌 글귀가 반짝였다. Home of Hope, 희망의 집, 맨하티. 수십 명의 고아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들고 선 꽃다발과 켄테 한복 문양의 리본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개소식은 짧은 환영 무용으로 시작됐다. 아이들이 짧은 한복을 입고 한국 필리핀 버전 강강술래를 춤추며 전배 원안에 둥글게 모였다. 한국 자원봉사자가 대금 솔로를 연주하자 전통 크리오어 리듬과 어우러진 그 소리에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아이사투 이사가토 국장이 단상에 올랐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여는 게 아니라 국제 협력과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힘을 확인합니다. 박지은 이모님과 에제키엘 디알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지은 어머니 김 여사께서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딸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시에라리온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그저 고아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에제키엘이 제게 가르쳐줬죠. 사랑과 책임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요. 이 희망의 집이 상처 입은 마음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 에제키엘이 어린이 대표에게 개소식 리본을 전달했다. 아이들이 가위로 리본을 자르고 환히 웃으며 안으로 달려갔다. 새로 단장된 흰 건물 복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 울렸다. 방문객들은 시설 내부를 둘러봤다. 공용 공간, 영어 교실, 편안한 숙소, 그리고 차와 떡 코너, 지은과 마을 어르신들이 한지 찻상 위에 떡과 차를 올려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수는 속삭였다. 찻집 구석에 한국 자작나무 그림과 님 나무 그림이 함께 걸려 있던데 문화의 교차점을 잘 보여주더라. 해가 뉘엿해지자 희망의 감사 만찬이 야외에서 열렸다. 타마 북장단과 한국 바이올린, 크리오어 플루트 소리가 어우러지며 모두가 춤을 추었다. 독일 자원봉사자 플로리안이 동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건 문화와 인간애밖에 없어요. 춤판 한가운데서 지은과 에제키엘이 손을 맞잡고 섰다. 에제키엘이 속삭였다. 우리 처음 같이 아리랑 크리오어 버전 부를 때 기억나? 지은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욕감에 한숨만 내쉬던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자랑스러워해요. 에제키엘이 웃으며 이마에 입맞춤했다. 우리 사랑이 정말 많은 마음을 치유했어. 행사가 잦아들며 손님들이 돌아갈 때 종이 등에는 켄테 문양과 작은 벚꽃 그림이 어우러져 시에라리온 밤하늘을 환히 밝혀주었다. 지은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센터 아이들이 곧 태어날 아기를 아이스사투 지은이라고 지어주었다. 두 문화가 하나 된 이름을 쓰다듬으며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넌 우리 두 마음과 문화를 잇는 상징이야. 에제키엘이 낮게 말했다. 내일 또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을 즐기자. 둘은 대서양 해변가로 걸어가 모래에 주저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바라봤다. 지은은 조개조각을 집어들어 건넸다. 이 추억을 간직해줘. 에제키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지은이 달빛 아래 속삭였다. 사랑엔 나이가 없대요. 우리 사랑은 천년보다 더 견고하다고 증명했죠. 에제키엘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가족, 고아 아이들까지 영원히 함께 걸어갈 거야. 고 밤이 온 하늘을 뒤덮으면 확장된 희망의 집이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어 전쟁의 상처를 지나 편견의 폭풍을 견뎌내고 진심 어린 사랑과 영원히 이어질 인도주의 사명을 상징하는 곳이야.